부가가치세 클릭해서 우측 밑에서 세 번째 거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클릭을 하시고 일기 예정기간은 1월부터 3월이 일기 예정기간이에요. 이게 고정자산 취득을 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취득 명세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서식을 찍는 거예요. 그냥 0215 상호는 F2 누르고 대한전자 그대로 비품을 샀기 때문에 비품은 기타로 들어가요. 기타로. 자, 하나 찍고 있죠. 200만 원에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그 다음에 2월 28일 0248 F2 누르고 상신기계 기계 샀으니까 기계장치 2번 금액은 3천만 원에 300만 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3월 30일 0330 역시 F2 누르고 대한모터스 차량을 샀으니까 차량 운반고 3번 금액은 1,500만 원에 150만 원. 이게 서식을 하나 작성하는 거니까 이거는 점수가 3점짜리예요. 그냥 이거 서식 하나 작성하면 이거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서식을 첨부하라. 이 서식을 만들어서 첨부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답은 끝난 거예요. 3점짜리가.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저장하시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일기 확정 신고 기한에 4월부터 6월, 확정은 4월부터 6월이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자, 메인 화면에 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4월 1일부터 6월 30일 클릭. 이렇게 빈 백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전표 등록을 과세 매출, 과세 매입 자꾸 이러면 이들이 자동으로 찍히는 건데 시험은 이렇게 직접 찍어보라 하고 나오는 거죠. 서식을 직접 만들어 봐라 하고 나오는 거니까 칸 찾아서 하나하나 잘 넣으면 되는 거예요. 1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격표 사항 이거 과세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를 만약에 과세 매출로 메인 매출 전표 찍었다면 여기로 나올 거다. 그러다가 2억 5천에 2,500. 자, 여기 문제 2번은 여러분 시험 보면 요즘엔 부분 채점 많이 해요. 옛날엔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다 맞아야지 7점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부분 채점 많이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5점도 맞고 6점도 맞고 4점도 맞고 부분 채점 하니까 2번 위에 1번에 카드 매출이 660만 원이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330만 원이다. 정규 영수증 외 매출은 110만 원이다. 그럼 이거는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는 여기다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데 여기 660과 330은 대가예요. 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대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얼마 찍어야 되느냐? 900만 원을 찍는 거죠. 900만 원. 660에 가액을 찾아야 되니까 330에 가액을 찾아야 되니까 900만 원을 치는 거예요. 900만 원. 이거 90만 원. 그러면 110만 원은 어디다 치는 거냐? 중빙이 없으니까 중빙이 없는 그 밑에다 쳐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대가예요. 대가.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건별 매출로 치면 일로 나타난다는 얘기고 카드과세 매출이나 현금과세 매출로 치면 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걸 직접 찍어주는 걸 능력을 보는 게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카드과세 매출과 현금과세 매출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해줘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신용카드 정표를 받고 매출을 하면 1.3% 매출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가세제한 2.6%고 단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얘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없어요. 매출세액공제가. 신용카드를 매출했을 때 매출세액공제가 법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신용카드 발행금액 직계표 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9번 란에다가 대가인 990만 원을 이게 원래는 일반과세자 같으면 찍어야지 맞는데 법인 사업자잖아요. 지금 세액공제 해당이 안 되니까 안 찍어도 시험 볼 땐 맞다고 해줘요. 하지만 찍어주는 게 정석은 맞아요. 안 찍어도 맞다고 해주지만. 자, 선적된 베트남 수출액은 3만 달러이다. 선적일 환율이 1750원이에요. 1750원. 3만 달러 곱하기 1750원을 해서 우리가 수출액이 얼마인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3만 달러 곱하기 1750원 하면은 525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5250만 원이 수출이다. 그래서 여기 6번 란에다가 우리가 여기 5번은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일 때,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영세 매출 찍으면 일로 나타나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영세 매출을 찍으면, 직수출을 찍으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매출 전표 찍을 때 직수출 찍으면. 어쨌든 3만 달러에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달러 곱하기 1750원 하면 5250만 원이다. 그래서 5250만 원하고 여기가 직접 들어가고 세금은 없죠. 수출이니까. 그러면 이제 매출이 끝난 거예요. 매입으로 갈게요. 4번.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이 일반 매입분이 공급가액의 1억 4,500만 원이고, 그러니까 과세 매입 잡으면 일로 온다는 거죠. 뭘로? 과세 매입 잡으면 일로 온다는 거죠. 일로. 우리가 51번 과세 매입 잡으면. 그래서 1억 4,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1억 4,500만 원을 찍으면 돼요. 1억 4,500만 원을. 그리고 여기가 1,450만 원. 1,450만 원. 매출일 때는 얘가 자동으로 나오지만 매입일 땐 자동으로 안 나와요. 직접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공도 있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세 매입도 있고, 영세 매입은 세금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찍어야 돼요. 그래서 51번 매입을 잡으면 요 10번 란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5번에 자료 보면 이 4번에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3천만 원이 있다. 접대비는 불공이잖아요.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3천만 원이. 이 안에 3천만 원이. 불공은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제받을 수 없으니까 일단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넣어주지만 불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빼줘야 돼요. 그래서 16번 란 클릭해봐요. 16번 란. 16번 란을 클릭하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3천만 원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안 찍혀요. 16번 란 클릭하고 나서 날 봐요. 이쪽에. 50번 란에 찍어야지만 16번 란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은 여기에 과세 매입으로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접대비 관련된 거라서 불공 매입이다. 그래서 다시 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준빙이 왔기 때문에 놓다 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3천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3천만 원. 300만 원 넣어주면 이 3천만 원과 300만 원이 이쪽에 나타나요. 고로 매입이 1억 4,500에서 1,450이었지만 300만 원은 공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1,150만 원만 공제가 될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6번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승용차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 대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니까 이거는 매입이니까 어쨌든 여기 봐봐요. 매입세액 나는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파란 거. 매출은 요 빨간 거에 있는 거고. 매입세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4번 란을 클릭을 해봐요. 14번 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그 밖에 공제 매입이라고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여기 보이죠? 신용카드 매출 금액 수령 합계표에 보면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 중고자동차는 고정자산이니까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350만 원에 35만 원이 되겠죠. 35만 원 이렇게 신용카드로 매입한
보정자산 매입이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 7번에 2021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공급가액이 300만 원이고 세액이 30만 원, 즉 매출세이기 때문에 예수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금은 내가 받았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데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까먹고 4월 25일까지 납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이 됐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거는 가산세가 없지만 이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물린다는 얘기죠. 지금은 언제예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니까 현재는 7월 25일이잖아. 원래 이 7번에 나와 있는 자료는 4월 25일까지 신고했어야 되는 건데 못 해먹었다, 까먹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7번 란에 보면은 7번 란 와서 클릭해 보고요. 7번 란에 보면은 발급한 거니까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이에요. 발급은 매출이니까. 그래서 7번 란 클릭했나요? 오른쪽에 가서 보면은 세금계산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써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300만 원을 저번 기회에 저번 예정 때 1기 예정 때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 30만 원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납부를. 알겠나요? 그래서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4월 25일이 공휴일이 껴있는 것 같은데 가산세를 내야 돼요. 가산세를. 30만 원을 4월 25일 날 공휴일 꼈으면은 그 다음 월요일 날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한이 4월 27일로 날짜가 맞춰진 걸로 봐요. 왜냐하면 문제에 보니까 일기 예정 신고 기한이 4월 27일이고 이렇게 써 있죠. 원래 25일이지만 공휴일이 껴서 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확정 신고에 7월 20일 날 신고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저번에 해야 되는 걸 지금 하기 때문에 요 가산세 26번 란에 클릭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26번 란에 보면은 납부지연이라고 있어요. 납부지연. 30만 원의 예수금을 매출세 예수금을 저번 4월 27일 날까지 납부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0만 원을 넣어줘요. 여기다 이렇게 30만 원. 그리고 30만 신고 불성실에 과소가 있어요. 과소, 신고 불성실 과소가. 이것도 납부하는 신고 불성실 과소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가산세가 물리는데 가산세는 여기다 클릭하고 잠깐만 봐봐요. 이 작성 방법 켜기라는 걸 봐봐요. 작성 방법 켜기.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 30만 원에 대한 가산세 공식이 나오죠. 일반적인 가산세 납부 불성실은 여기 보면은 10%다라고 돼 있어요. 10%. 10%다. 그러니까 30만 원에 10%면 얼마 나와요? 30만 원에 10%면 3만 원 나오겠죠. 30만 원에 10%는 3만 원. 3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산세 감면이 있어요. 가산세 감면이.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여기 봐봐요.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와 가산세의 90%를 해준다 이 얘기죠. 1개월 이내 했으면 90% 가산세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후 1개월에서 수정신고 경황이 지난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3개월 1개월에서 여기 3개월 이내에 보이죠? 75% 감면을 해준다는 거 써있죠? 네. 30만 원에 가산세 여기 봐봐요. 30만 원에 10%인데 그럼 3만 원이잖아. 3만 원에 75%를 빼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만 원에 얼마만 납부하면 되냐? 25%만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3만 원에 25%. 그러니까 3만 원에 25%만 납부하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30만 원에 납부세 불성실인데, 신고 불성실인데, 원래 부당하지 않으면 10%라고 써 있고, 이 10%면은 30만 원 곱하기 10%는 3만 원이잖아. 3만 원이지만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여기 봐봐. 75% 감면이라고 써 있지. 그럼 25%만 내면 된다는 얘기잖아.
3만 원의 25%는 7,500원이 된다는 얘기죠. 7,500원이.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30만 원의 10% 3만 원, 3만 원의 75% 감면에 25%만 내니까 7,500원이 먹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얘는 자동 계산해줘요. 이게 이제 찍으면 자동으로 나오는데 만분의 2.5예요. 만분의 2.5. 하루 일변 이자가 30만 원에 만분의 2.5야. 30만 원에 만분의 2.5가 하루 가산세예요. 납부불성실이. 날짜는 4월 27일부터 지금 계산하는 7월 20일까지 날짜 일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친절하게도 컴퓨터가 해줘요. 친절하게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를 딱 가려도 돼요. 이제 이거 봤으니까. 가리고 요 30만 원 찍었나요? 엔터 쳐봐요. 보조창 생기죠? 여기다가 날짜를 넣으면 돼요. 2021년 4월 27일. 그런데 2021년 7월 20일 날 납부한다고 했으니까 84일이 나오고, 그리고 이 날짜는 옛날에 손으로 다 했어요, 우리가. 큰 달, 작은 달 쉬어가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조창이 나와요. 가산세도 이거 없었는데 다 나오니까 지금 이거 보면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확인을 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나온다. 6,300원이 나온다. 얘기가 되는 거죠. 나가면서 저장하시고. 자, 문제 5번이요. 2021년 기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에 여기 봐요. 원천징수 쪽이 새로 나왔어요. 전에 없던 거죠. 원천징수 쪽을 클릭을 하는 거죠. 다음 자료를 보고 미혼인, 영업사원, 시민, 주민등록번호 있고 필요한 수당공제 등록을 4월분 급여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급여자료 입력을 여기 따라 눌러요. 급여자료 입력. 급여자료 입력을 눌렀어요. 4월분 급여 명세 내역이 있어요. 기본급부터 쭉 월차수당까지. 공제 항목도 있고요. 추가 자료는 4월분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이다. 문제 5번 보고 있어요? 주요 수당 내역은 식대는 당회사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10만 원을 회사에서 줘도 비과세예요. 세금을 안 징수해요. 비과세라는 얘기는 세금 징수가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면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식대는 과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식사를 제공하면.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비과세 여건이 된다는 거고요. 별도로 따로 지급하면 과세 여건이 된다는 건데 없으니까 비과세 여건이 되죠. 모든 수당은 정기로 본다.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불허하라. 불러오는 데이터 무시하고 전월 미환급 세액이 세무서에서 전월 달에 받지 않은 세액이 12만 6천원이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 따라서 상단에 수당 공제 항목이라고 보이나요? 이거 눌러요. 자, 이게 수당 항목이고 이쪽이 수당 항목이에요. 이쪽을 찍으면 화면에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수당 항목. 그리고 이쪽이 공제 항목인데 여기를 찍으면 화면에 여기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간이세액 조정표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산출세액은 나올 거예요. 기본급 과세 놔두고요. 자, 박스에 보니까 기본급 밑에 식대인데 여긴 상여가 돼 있죠. 상여 없잖아. 그러면 쓰지 말라니까 얘를 부로 만들어요. 이쪽 끝에 가서 0번 부. 안 나타나게끔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직책수당은 있고 월차수당도 있고
이때도 있고, 자가운전 보조금 역시 있고, 그죠? 야간 근로수당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야간 근로수당 풀을 만들어요, 풀. 박스에 나온 것처럼 만들어 달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공제항 목적을 만들면 돼요, 공제항 목적. 국민연금 놔두고, 건강보험 놔두고, 장기요양 놔두고, 고용보험 놔두고, 학자금 상관없죠? 박스에 공제 항목에 학자금 상관없잖아. 후. 자, 요것도 나중에 읽어봐야 되겠지만, 야간 근로수당은 선급여가 3천만 원 이하고 열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에 대해서만 연간 240만 원 비과세 해준다. 이런 것도 커닝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확인. 몇 월분 급여라고 써 있어요, 몇 월분. 4월분 급여니까 날짜를 4월로 찍어요. 급여 지급일은 4월 며칠이라고 지금 추가 자료에 있어요, 4월. 30일 찍어줘요, 4월 30일. 이혜민이 나오죠? 이혜민이 기본급에다가 그냥 금액 찍으면 돼요. 400만원, 4 플러스 30만원, 60만원, 10만원, 20만원. 자,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산출된 금액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국민연금이 22만 500원, 건강보험료가 16만 8,070원, 그러면 자동으로 19,360원 나오고, 고용보험료가 39,200원. 이렇게 해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금액으로 자동 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제 5월 달에는 불러오게 하면 이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고 수정되는 것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전 사원이 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만들려니까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달에 33만 6,440원만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를 닫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그 밑에 있어. 클릭. 4월분을 찍으면 돼요. 4월분 찍고 엔터를 찍으면 돼요. 엔터. 4월만 찍고 엔터. 그럼 33만 6,440원이 그 한 명만 지금 급여자료 했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는 거죠. 종업원이 10명이면 10명 다 찍어야지 아까. 10명분이 나오겠죠. 학습이니까 시험이니까 한 명만 찍은 거예요. 박스 맨 밑에 보면 전월 미환급세액이 12만 6천 원이 있다 보이죠? 이 전월 세무서에 돌려받을 돈이 12만 6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달에 낼 돈이 33만 6천 440원이니까 걔랑 상계시켜야 되겠죠? 받을 돈하고 지급할 돈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12만 6천 원을 써주면 돼요. 12만 6천 원.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이달에 21만 440원을 납부하면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하나의 서식이에요, 서식 그냥. 서식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하나의 이행사항 신고서 서식이에요, 이렇게 서식. 그래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금액이 21만 얼마다 하고 이 서식을 만든 것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장하시고 닫아주고. 자, 5-2번. 다음은 사원 채수정. 연말정산을 이해한 자료이다. 연말정산을 했다는 얘기는 채수정을 1년 내내 급여를 지급해서 2월분 급여를 지급 시 3월 10일까지 정산을 한다는 얘기죠. 전년도에 원천징수한 세금하고
이 최수정이의 인적공제 등 추가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을 해서 돈 낸 거를 가감을 해서 돌려주겠다 아니면 더 받겠다 이 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들어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두면서 늘어난다. 연말정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양가족의 별도의 소득은 없고 최수정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등록 부양가족 명세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월세, 주택 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어 단 최수정 급여는 5천만 원이고 이거는 월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최수정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총급여가 5천만 원이면 월세 세액 공제가 됩니다. 사원 등록 창을 눌러봐요. 여기 사원 등록 창. 사원 등록 창을 눌러요. 사원 등록 창. 최수정을 눌러요. 저번 정부에 소득세 개정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넣어가지고 많이 세금을 걷어서 6월 달에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간이세액조건표를 적용할 때 여러분 안 따라해도 돼요. 100% 뺄 거냐? 보다 2번 하면 80% 빼는 거가 되죠. 간이세액조건표의 80%. 거기다 3번 하면 120% 빼는 거죠. 만약에 3번 찍은 사람은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을 120% 원천 징수한 거야. 연말정산할 때 많이 돌려받겠죠. 80%한 사람은 원천 징수를 덜 한 거지.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더 내겠죠. 여기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번 정부에서. 어쨌든 얘는 100%니까 1번 확인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에 따라서 가는 거죠. 월보수액. 여기 월보수액을 찍으면 아까 우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접 찍었잖아. 그거 안 찍고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월보수액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학습이니까 안 찍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찍은 거예요. 자, 최수정이가 대한민국 살면 본인 공제 150만 원이 돼요. 1년 내내 받은 돈에서 150만 원을 뺀단 말이죠.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금액, 다시 말해서 과세표준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과세표준을.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 명세라고 있어요. 여기 부양가족 명세. 클릭. 기본사항에 아니고 부양가족 명세 클릭. 여기다 찍으면 인적공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1년 내내 월급 받아서 본인 공제 150만 원, 배우자 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 자녀 공제 150만 원, 인적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아까 그 인적공제 대상이 되냐를 보는 거죠. 최수정이는 무주택자이고 한부모에 해당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밑에 보니까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하나 있죠. 그러면 이 최수정이는 부녀자도 해당하고 여기 봐요. 부녀자도 해당하고 한부모에도 해당하죠.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밖에 안 되고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을 해줘요. 이거 공제라는 거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을 잡는데 세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줄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게 줄어들면 나중에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50만 원 공제를 받을래요? 100만 원 공제 받을래요? 둘 다 안 해줘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왕이면 100만 원 공제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공제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본인의 직계가 있는데 본인의 직계가 있죠? 그 직계 윤여선이가 장애인복지법에 뜬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장애인은 장애인 나이 안 따져요. 장애인은 나이를 안 따져.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장애인은 나이를 안 따져요. 배우자 장애인은. 장애인은 나이를 안 따지지만 단 이
150만 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금액이 급여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고 그거 외에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가 돼야지. 만약에 이 윤여선 어머니가 소득 금액이 있으면은 장애인 공제도 안 되고 인적 공제도 아무것도 안 돼요. 100만 원 이하, 급여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 역시 지금 문제를 자꾸 들리고 있지만 이제 또 자꾸 나올 거고 우리 또 진도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란 얘기예요. 장애인은 나이를 안 따지지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급여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가 있으면 되고요. 어쨌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찍어줘야 돼요. 윤여선은 직계 본속이니까 어머니니까 1번 찍고 여기다 윤여선이라고 찍고 내국인 찍고 주민번호 찍고 62 01 22 218 43 21. 자, 나이는 지금 만으로 59세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은 안 돼요. 그러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소득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이 안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이 돼요. 150만 원 되면서 장애인 공제까지 하면 어머니 혼자도 이 장애인이 200만 원 공제예요. 어머니 혼자 350만 원 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 볼 때 뭐 200만 원, 350만 원 이건 안 나와요. 이거 되냐 안 되냐만 찍어주면 돼요. 선생님이 보충 학습을 해주냐고 자꾸 불러 얘기해 주는 거지. 알겠죠? 자, 직계 비석 아들,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딸. 직계 비석 4번. 태안나 내국인 주민번호 16 02 03 16 3954 2110. 자, 나이가 20세 이하예요. 20세 이하. 20세 이하는 자녀 공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동수당이 나와서 아동수당하고 자녀 공제를 같이 안 줘요. 자녀 공제는 취약한 아동 만 8세부터 자녀 공제가 들어가겠죠. 아동수당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인적 공제 사항을 이렇게 넣어주고 자, 아까 옆에 페이지 문제는 부분 채점이 없어요. 5점짜리는. 하지만 지금 하는 문제는 역시 10점짜리이기 때문에 부분 채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찍어야 돼요. 그리고 닫고 여길 따라와 봐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받았어요? 사원 등록 닫았어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클릭.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클릭. 그리고 여기에 사원을 다 불러올 수도 있지만 F2 눌러서 최수정만 불러오자고요. 편하게. 최수정. 그럼 최수정이가 1년간 받은 월급이 5천만 원이라는 거죠. 이게 1년간 받은 월급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공제해주는 기본 근로소득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근로소득 금액이야. 본인이 150만 원 공제되고 부양가족 300만 원 공제되고 어머니 장애인 200만 원 공제되고 본인 한부모 100만 원 공제되고 이렇게 공제를 해온 거예요. 자, 이렇게 공제를 해온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현재 상황에 보면은 350만 4,700원을 원천 징수 당한 거예요. 월급 받을 때. 마이너스가 342만 5천 원이니까 이 상태로 끝나면은 건 10만 원 가까이 더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이제 자료가 더 있죠.
어쨌든 이렇게 공제는 여기 봐봐요. 이 과세 표준 보이죠? 오른쪽에. 과표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게 공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공제를 더 만들면 얘가 줄어들죠. 그리고 산출세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쪽에 세금을 또 줄이는 세액공제가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가 안정이 돼버릴 수 있겠죠. 넘어갈 수 있겠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제로가 되면 그동안 낸 이 돈을 다 돌려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적공제사항에 내용은 넣고 주택임대차 현황을 보자는 얘기죠. 주택임대차 현황. 두 번째 자료에 여기 월세 주택임대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홍현우 하고 넣어주세요. 홍현우 홍현우 740103 123456 7 단독주택이라고 써 있는데 하단에 봐봐요. 이 마우스 하단에 단독주택은 1번이죠? 내 마우스 보여요? 하단에 1번 대양면적은 60제곱미터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다 찍어야죠. 경기 좀 줄여서 찍을게요. 성남 분당 상교 게시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타이핑 빠르지 않으면 안 쳐도 돼요. 저기 주소 나중에 시험 볼 때 꼭 쳐야 되고 12월 31일 월 임차료가 70만원이고 1년치는 840만원이죠. 840만원. 자,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월세 주택 임차 공제 끝났으면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서도 수정할 수 있어요. 아까 한 거를 여기서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부양가족 보이죠? 아까 여기 처음에 열린 게 여기고 그 다음 여기 열린 거고 부양가족 여기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끝에 연말정산 자료 눌러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자료 아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최수정 본인 명의다. 이게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어요. 소득금액 제한이 있지. 그리고 형제자매가 쓴 건 안 해줘요. 그리고 역시 진도 나갈 때 다시 볼 거니까 그때 참고하기로 하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아니고. 좀 이따 나오면 이제 이쪽에 보자고요. 이렇게 내려서 커서를 내려줘요. 지금 커서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내려주고 이쪽에다 넣어주는 거죠. 신용카드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잡히기 전에. 여기다 넣어줘라 이 얘기예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 42번랑 클릭 스페이스바 딱 찍으면 이런 창이 나와요. 총급여의 25%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원 여기 2천만원 찍어주면 돼요. 2천만원 안경구입비 괜찮아요. 신용카드 공제해줘요. 의료비 공제까지 해줘요. 안경구입비 직불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40만원 전통시장이 좀 더 크니까 직불카드에다 넣으면 손해죠. 3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40만원 넣어주고 그리고 직불카드에는 100만원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100만원 그래야지 더 10%더 보니까 현금영수증 사용액 현금영수증도 30% 해줘요. 120만원
우리는 얼마가 된다 안 된다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 금액을 넣을 수 있다 없다만 잘 따져 놓으면 돼요. 그럼 신용카드 됐어요. 그럼 얘는 확인을 하면 이제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알면 좋은데 이제 다시 학습을 할 거예요.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넣는 것만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됐죠?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는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니까 이쪽에 가는 거죠. 여기에 가는 거예요. 여기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나왔죠? 100만 원이 한도예요. 세액공제에 12% 해줘요.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200만 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잡아줘요. 200만 원 입력하면 알아서 이것도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자, 금액을 찍었는데 공제금액이 안 나타나요. 이제. 이거 봐봐요. 얘를 찍으니까 딱 여기까지 나타나고 안 나타나잖아. 이게 봐봐요. 제로 쳤죠. 이제. 네. 제로 쳤으니까 이제 여기서 스톱이에요. 더 마이너스 해봤자 돈 돌려주지 않아요. 내가 낸 것만 돌려주지. 응? 마이너스 더 됐다고 해서 몽땅 돌려주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가나요? 예? 아까는 마이너스 40 맨신가 아까 8만 원 돈 부담 갖는 거잖아. 이해가죠? 지금은 몽땅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까 더 낸다는 건 잘못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350만 원인데 340 몇만 원이었잖아. 그러면 결국에 8만 몇만 원 부담하고 340 몇만 원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몽땅 돌려받는 거가 되는 거죠. 의료비. 저축성 보험료는 안 해줘요. 보험료는. 의료비에 가서 여기 의료비에 가서 스페이스바. 그럼 보조창이 또 나와요. 의료비도 본인 의료비냐, 장애인 의료비냐, 동로자 의료비냐에 따라서 한도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죠. 요즘엔 난임 시술비 그것도 한도가 더 크죠. 안경 구입비 60만 원이 있는데 신용카드 결제했더라도 안경 구입비하고 신용카드 공제 같이 해줘요. 실손 의료비 이거는 빼고 해줘야죠. 돈 돌려받았으니까. 그래서 의료비에 가가지고 아까 안경은 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경 구입비에 가서 30만 원만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에 가서. 본인 안경이었죠? 60만 원이었지만 30만 원 수령했으니까 30만 원만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교육비, 원격대학 등록금 납부액, 원격대학 등록금 납부액, 얘는 학원비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원격대학 등록금 납부액은 되고 중국어 학원비는 학원비로 본다는 거죠. 교육비로 일단 여기 밑에 의료비가 또 있는데 그거 좀 이따 다시 올게요. 받고 교육비에 가서 스페이스바 원격대학 등록금 납부액 이거는 본인 교육비다. 그래서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본인 교육비는 다른 교육비는 한도가 있는데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해주면서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200만 원. 그리고 중국어 학원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아까 위에서 신용카드에 놓으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가 또 있는데 질병치료비 120만 원 있죠. 질병치료비 의료비 가서 윤여선은 장애인이었죠. 아까 스페이스바 누르고 윤여선이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의료비에 120만 원
그 다음에 노인대학 등록금은 안 해줘요. 노인대학. 직계 존속분도 안 해주지만 노인대학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교육비가 하나 더 있네요. 교육비가. 근데 의료비부터 하자고요. 태안나에 교육비 의료비 있는데 의료비 열렸으니까 의료비부터 건강진단비 50만 원 있죠? 50만 원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급학계료 50만 원 넣어주고 교육비는 다시 교육비 열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유치원비니까 취약전 아동에 어린이집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 명 50만 원 넣어주면 되겠죠. 50만 원. 자, 얘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넣어주는 점수예요. 된다 안 된다를 넣어주는 점수. 아시겠나요? 나가면서 저장하시고